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조계사 대중법문에서 경주 열암곡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로 불교의 천년 미래를 세우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어대선사와 그 제자들의 구도 정신을 기리는 5대 선사 추모달의제가 의왕 청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가 불교 뮤지컬 시다르타의 흥행을 위해 연말 입상 공연의 첫 회 전관고매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불교 사진의 선구자 관조 스님 열반 16주기를 맞아 부도 탑비가 조성됐습니다. 관조 스님의 수행 포교 정신을 상징하는 카메라 렌즈가 각인된 부도 형상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울 무산선언에서 개원 후 두 번째 신앙송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차문화 축제가 어우러져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조계사 대중법문에서 경주 열암곡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로 불교의 천년 미래를 세우자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며 신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의 부처님을 불자들의 힘으로 바로 모시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쓰러진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지 않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며 부처님을 바로 세워 미래 천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쓰자고 호소했습니다. 과거 천년에 누워있던 부처님을 세우는 뜻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그 부처님을 세움으로 해서 미래 천년도 찬란한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불자들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져야 되겠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 불자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막중한 그 책임감이랄까요? 이것이 어깨를 아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가끔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겁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왕 교수님을 맡은 바 앞으로는 우리 불교 중흥과 그리고 종단 발전 그리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 당시 조계사 대중법문에서 늘 강조했던 인과 연기 중도를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통 불교는 어렵고 참선은 힘들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했지만 우선 다른 생각 없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극히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잡념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잡념이 없으면 그만큼 걱정, 근심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불교의 핵심 사상에 입각한 진우 스님의 법문은 불자들에게 왜 열암곡 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자 화두로 다가왔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어대선사와 그 제자들의 구도 정신을 기리는 추모달의제가 경어스님 출가처 의왕 청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선풍을 드날린 근현대 5대 선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법석은 비파합추단이 첫 음성 공양을 펼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의왕시 청계사. 쇠락한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은 경어 스님이 9살 때 입산한 출가 사찰입니다. 경어 스님 법맥은 만공, 보월, 금오, 월산승 등 당대 기라성 같은 제자들에게 전해지며
근현대 한국 불교의 선풍을 드높였습니다. 이들 5대 선사를 함께 추모하는 법석이 이곳 청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선사들의 삶과 정신은 욕심은 적게 내고 많이 베풀라는 소욕다시의 가르침으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욕심은 적게 그리고 베품은 많이 라는 의미로 해서 그 지역과 함께 상생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생 그리고 소통, 화합의 의미를 두고 저희 청계사에는 꾸준하게 5대 선사 소욕다시 다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래제에서 5대 선사가 남긴 오도송은 추모 분위기를 가을날처럼 무르익게 했고 참석 대중은 부도탑으로 자리를 옮겨 헌화와 차공양 의식, 탑돌이 등을 진행하며 선사들의 수승한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어진 전통문화 공연, 청계사 소장문화재인 신중도 불화 속의 비파 공양 모습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곡으로 바로 눈앞에서 재현됐습니다. 청계사 합창단과의 협연으로 이뤄진 공연은 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는데 다래제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옛 모습을 상상하면서 재현해보는 그런 의미와 함께 비파에 있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동안 비파를 가르쳐주신 마롱님이 그동안 제가 되게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함께 무대를 설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비파라는 생소한 악기를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5대 선사 추모 다리제는 선사들의 치열했던 구도 정신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사회 문제를 불교와 접목해 풀어보는 책과 영화를 만나는 자리가 2022 불교문화대전에서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어제 서울 전국 비구니회관 맷다 공연장에서 2022 불교문화대전 올해 불서 10종 가운데 우수상작인 AI 부디즘의 저자 보일 스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와 5월의 만다라 영화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북콘서트에서 보일 스님은 인공지능이 추천 기능을 통해 우리 삶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자라면 십바라밀, 팔정도의 관점에서 편향성을 경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영화 상영회에선 감독 구담 스님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스님과 제가자가 많다며 불교도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제작 취지를 전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이젠 비대면이 더 익숙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서로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귀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가 불교 뮤지컬 시다르타의 흥행을 위해 전관 구매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MSMC 김면수 대표는 어제 전주 전북불교회관에서 올 연말 예정된 뮤지컬 시다르타 전북 익상 공연의 한 회차 전좌석 구매를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오늘 12월 30일과 31일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총 4회 공연으로 진행되는 시다르타 전북 공연의 첫날 1회차 1,100개 좌석을 모두 금산사가 후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결점을 찾으시고 그리고 안락을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말에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 됐으면 합니다. 전국 교구본사 최초로 제17교구 금산사에서 전관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크게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이제 대만을 필두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큰 힘과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지역 불교계는
금산사의 이번 협약이 교구본사 차원에서 새로운 송년법 속의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깨달음을 낚아 영상에 담아온 사진포교의 대가, 관조스님 열반 16주기를 맞아 부도탑비가 조성됐습니다. 관조스님의 수행포교 정신을 상징하는 카메라 렌즈가 각인된 부도 형상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조사스님 부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낯선 눈동자 모양이 대중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 상단 네모난 테두리와 그 안 동그라미는 카메라와 렌즈를 형상화한 모습. 아래쪽 글귀에 관조당이 눈에 들어오자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진예술을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방편 삼아 수행과 포교의 세기를 개척했던 관조당 성국스님. 관조스님 열반 16주기를 기념해 진행된 부도탑비 제막식에서 맞상좌 승원스님은 스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본체를 부도에 새겨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승이 유작으로 남긴 20만 점의 사진 작품을 엄선해 펴낸 유고집 관조를 탑전에 봉헌하자 추모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저희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스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좀 잘 살으라는 그런 경책의 말씀이 늘 귓가에 맴돕니다. 돌아가실 때 손을 잡아드리면서 약속을 드렸던 사진집을 꼭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200여 사부대중은 함께 제막된 탑비 비문을 보고 들으며 사진예술의 한 길로 불법을 전했던 선지식의 일생을 공유했습니다. 외국 도서전에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100선으로 선정될 정도로 호평받은 사진집 사찰 꽃살문. 이외에도 생, 멸, 윤회 등 수많은 작품집을 남긴 스님의 발자취는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린 영상포교 시대를 앞서간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가, 수미단, 대웅전, 사찰, 꽃살문과 같은 작품집은 사라져가는 한국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한 기록으로 남았다. 많은 대중들이 스님의 사진 속 부처님의 청정법신과 장광설에 찬탄하고 희열했으며 그 좋아함 또한 날로 늘어갔다. 함께 진행된 관조스님 16주기 추모 달해제에 참석한 원로회의 부의장 일면스님과 통도사주지 현문스님, 구룡사회주 정우스님 등 스님들은 영전에 꽃을 올리며 함께했던 시간을 추모했습니다. 이 사진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다는 걸 스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사진예술은 한 카트를 찍기 위해서 한낮을 하루를 활용하면서 그 무거운 카메라를 어깨 메고 또 같이 함께 했던 스님들이 사진에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먼저 앞장을 서서 걸어 다니시면서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보통 수행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백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충격적이라는 스님의 사진에 대한 평가처럼 평생 공직을 멀리하며 사진 포교에만 몰두했던 관조당 성국스님. 찰나의 깨달음을 렌즈에 담으며 묵묵히 사진어록을 편찬해온 스님의 정신은 독특한 형상의 부도탑비에 한가득 담겼습니다. BBS 뉴스 서혜령입니다. 설악 무산 스님의 수행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무산선언에서 개원 후 두 번째 신앙송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조정래, 나태주 등 문화예술인이 함께한 현장에는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차문화 축제가 어우러져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천공을 떨어주는 대금의 장쾌한 소리가 한낮을 깨웁니다. 무산 스님이 생전 그린 그림과 친필 시조를 배경으로
나지막한 시낭송이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현대 한국 불교 선풍진작에 큰 역할을 한 선지식이자 한글 선시의 개척자 무산 스님을 추모하는 자리. 음악인은 연주와 노래로 감동의 선율을 들려주고 시인은 시를 읊으며 위로를 건네고 청중은 벅찬 가슴으로 무산 스님을 떠올립니다. 시인인가 하면 스님이시고 스님이신가 하면 스승이시고 이 시대의 그 깊은 곳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그러신 분이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고 좋은 그 음식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서남사에서 자라 불교와 인연이 깊은 조정래 작가는 불교와 조우연 문학을 주제로 특별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조 작가는 특히 선은 곧 명상으로 마음을 찾고 다스리고 가꿔야만 비로소 선이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급급해도 조금 욕심 줄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부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자기 삶에 불행보다는 행복을 더 느끼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문을 연 무산선원은 앞으로 매달 신앙송 음악회를 열어 공간을 소통과 상상으로 채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교와 어떤 차별과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모두가 함께하고 그것이 곧 이제 부처님의 정신이고 또 무산 큰 스님과 또 마일 스님의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무산선원에선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차문화축제도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보이차와 오룡차, 6대의 다류 등 다양한 차를 음미하며 바쁜 일상에 쫓긴 마음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일단 이제 공기가 좀 오니까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차까지 마시니까 좀 더러웠던 내 마음이 좀 정확하게 바뀐 느낌. 차 맛은 어떠셨어요? 완전 최고. 특히 말차가 좀 처음 먹어본 맛이긴 한데 지금 원래 외국인 잘 못 마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마셨어요. 맛있어. 끝까지. 그리고 분위기 좋고 여러 가지 차 마시고 기분이 이 조금 쌀쌀 날씨에 너무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어요 몸이. 마음.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경내 마당에선 화전놀이와 다화 체험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서울시와 손잡고 벌이는 차문화축제는 전통차의 대중화와 차에 담긴 수행정신을 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와 음악 또 불법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곳에 서울시의 지원으로 차문화축제가 같이 열림으로써 저희 BBS 불교방송은 오늘 전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함으로써 또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축제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의 BBS는 무산선원에서 펼쳐진 색다른 문화축제의 현장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다음 달 BBS TV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거제 신광사가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2022 석불의 미소 오량승시를 개최했습니다. 스님들의 산중장터를 본뜬 신광사 오량승시에는 지역 소상공인 프리마켓과 지역 특산품 판매 시장이 들어섰고 용왕대제와 축하 공연, 경품 추첨 등의 즐길거리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신광사에는 고려시대 조성된 걸로 추정되는 석불, 거제 오량리 석조 열애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신광사는 전통 산사의 멋과 문화재를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 오량승시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청년사가 코로나 팬데믹 후 4년 만에 경로잔치를 마련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양주 장흥면에 자리한 청년사는 24일 경내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제3회 효 경로잔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사 주지 상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한 상품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인사 올리고 또 공양을 조촐하게 대접하는 자리이니 드시고 또 간단한 유흥도 마련해 놓았으니
짧은 시간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마치시고 경로잔치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육명희 크라운 혜태 사장 등과 청년사 인근 마을 노인회 부녀회 회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청년사 주지 스님과 모든 대중 스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사는 신라 흥덕왕 2년 안정사로 창건된 뒤 조선 초 한양 비보 사찰 역할을 했던 천년고찰로 최근에는 청년사 생전예수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 등 불교 예술 전승도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주 법화사 마야합창단이 부처님 법음이 세상에 울려 퍼지길 발언하며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4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남녀 불자로 구성된 마야합창단은 김희자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리라, 아름다운 나라 등 찬불가와 가곡을 선보였습니다. 연주회에는 한국예술프로젝트 풍경소리 오승진 대표의 대금 독주와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찬조 출연으로 펼쳐졌습니다. 법화사 주지 도성스님은 깊어가는 10월에 펼쳐진 마야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더욱 발전하는 제주 불교음악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붕 선교종 괴산 흥천사가 제41회 국민대통합 구군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동아사 회주 의현스님을 비롯해 흥천사 회주 동봉스님, 일북문도 중앙회 회장 정림스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사부대 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봉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안녕을 위하고 나아가 국민 대통합으로 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